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방산 섹터가 동반해서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다시 한번 또 고점을 찍고 이제 거의 10%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방산과 뭐 조선 섹터, 최근에 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적어도 이 사이클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는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보다 이제 2년 지났다. 아직 절반 정도는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뉴스나 기사만 보더라도 이 현대로템의 추가적인 수주, 추가적인 뭐 긍정적인 방향, 긍정적인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런 장기적인 큰 추세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만,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다음 주 내내 주가가 어떻게 빠질 것인가, 뭐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기사나 뉴스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현대로템 저는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우리나라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가 빠지는 게 결국 현대로템이나 우리나라 방산 쪽의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거고,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재 현대로템과 같은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로템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질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오늘 오전부터 구독자방에서 막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유를 지금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딱히 이유가 찾아지지가 않죠. 왜 빠질까? 근데 최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그 유상증자도 있었고, 그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라고 보기에는 현대로템이 굳이 이렇게 왜 빠질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현대로템이 2023년도 말부터 시작됐던 이 한 추세가 한번 끝이 났었고, 그 다음에 거의 한 마이너스 한 4, 50% 정도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이 한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라는 건 우리는 이번 지금 나오는 이 추세에서 과연 다섯 파동째 고점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만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런 타점 관련한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영원한 상승은 없듯이, 특히나 뭐 사이클이 2년이 더 남아서 장기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요즘 트렌드는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항상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대처와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로템이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기가 쉬운 거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 가고 있었는데, 일단은 한 추세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다른 또 한 번의 추세가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이 됐죠. 이 자리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이 8만 원대에서 현재 10만 원대까지 대략 저점 대비 거의 한 40%,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 파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거를 일본어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파동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렇게죠. 크게 보면은 여기부터죠. 2024년도 12월부터 현재 지금 이 주가가 여기까지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승률은 44,500원에서 10만 원대까지 이 상승률이 대략 165%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추세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카운팅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현대로템이 이 다섯 번째 파동 자체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다섯 번째 파동 자체가 여기 고점을 넘어서면서부터 사실 고점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 고점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이 고점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채널링을 형성해 나가면서 단기 고점을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아주 살짝이지만 고점을 분명 뚫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뭘 봐야 되냐면,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이 RSI 고점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 더 이상 거래량이 줄고 그리고 RSI 고점이 약하게나마 낮아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다섯 번째 파동에 대한 고점 신호가 뜰 확률이 거의 70에서 80%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완전 고점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할로 한 50% 정도를 비중을 줄여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를 보면은, 야, 나는 고점에서 매도를 못 했는데, 그러면 지금 뭐 고점에서 매도했다고 자랑하는 거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기 단계에서 만약에 조정이 A, B, C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저는 이 사이클이 한 번 더 돌 수 있다 보는데, 아마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추세를 만들다가 조정 구간이 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떨어졌냐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35%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고점과 저점을 좀 이어봤을 때 대략 이 A, B, C 조정이 대략 0.5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또다시 우리가 충분히 볼만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가져갔고, 여기서 새롭게 파동이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일 사람들은 좀 줄여도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 A, B, C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타점을 잡으면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조정 구간이 뭐 길게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쯤으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면 제 분석이 듣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야, 나는 사자마자 물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내가 타점을 잘못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추가 타점을 어설픈 자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 저점을 이어봤을 때 대략 여기 혹은 여기 언저리까지는 빠지겠구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또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실시간 장중에 대한 나오는 타점이나 이 현대로템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또 방산 쪽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제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이 현대로템에 저에게 로템, 네, 로템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면 제가 저희 구독자방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세요. 로템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초대 링크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제 기준과 원칙에 따른 매도 타점이 나오면 절대 매도하지 않고요. 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매수 타점이 안 나오면 저는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저 따라붙지도 않고 누가 나쁘다고 해서 절대 따라서 매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큰 추세에 대한 상승 추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때 이 안에서 확실한 매수 타점이 나오는 구간에서만 우리는 매수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 많이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초대 링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엇 파동이나 RSI 혹은 추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성의 정도만 보여달라. 그러면 저희 구독자방에서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랜만에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네, 재밌으니까 다들 이 정도만 좀 지켜서 오시면은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뭐 여러분들 들고 있는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런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 아니면 내 현대로템이 아니라 다른 또 골칫덩어리 종목들이 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설문지에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드릴 거니까 설문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는 이제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분명 돈과 자산이 많아지면 행복할 확률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높은 확률을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가거나 기준과 원칙만 잘 지켜나가면 저는 수익과 계좌의 수익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도 저는 올라간다 봅니다. 우리가 가족과의 행복, 혹은 친구와의 행복, 소중한 애인과의 행복,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하는 게 또 저의 모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행복할 확률을 한번 높여보는 거,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최근 이런 좋은 종목들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어떤 시그널을 제가 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 스텝 앞으로 잡아볼 만한, 저점에서 잡아볼 만한 종목들은 또 뭐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